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 TV입니다. 잘 들리시면 들리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금요일 마지막 장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플러스 0.5%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종합이나 나스닥 100 역시 약 2%대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전고점 부분을 거의 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분 다우존스는 전고점까지 온 상태이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도 역시 전고점 부근까지 경기 회복은 거의 코로나 전 상태로 거의 왔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옛날에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기를 맞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자체가 지금 과연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경제가 완성이 됐냐, 리스크가 있냐 없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5.5% 정도, 약 25%를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약 0.25%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연준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약 5.6 65% 정도인가요? 예, 그 정도 올린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요번에 유가 선물이 지금 제가 그때 봤을 때 약 70달러, 배럴당 70달러가 넘어가고 있었을 시점에서 이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예,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생각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했죠. 그리고 지금 유가는 배럴당 유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유가는 70달러 부근에서 머물러 있던 유가는 지금 금리를 지금 한 두 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결국에는 배럴당 80달러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타격을 받는 쪽은 조금 한국전력 쪽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연내에 두 번 정도 정규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치 부분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전보다 지금 로봇 시장이나 가게 매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서빙 로봇 여러 가지 기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레스토랑 같은 식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정부 지원금을 또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로봇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서빙 로봇을 해서 한 홀서빙 부분을 조금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1인 역할 정도는 무난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을 재차 여러 번 확인을 하면서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때 모지기론 지금 이제 부동산 부채나 부동산 PF 그런 이제 부동산 채권 상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동산 PF 상품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런 약간의 이제 모지기론처럼 서브프라임처럼 그런 리스크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금융은 견고하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전고점 부분까지 왔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회복이 좀 빠르게 된다고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종목을 전고점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건데 금융시장에서 지금 경기 자체가 아직까지 조금 힘든 경기인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의 지금 2차 전지로 인해 가지고 2차 전지로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정고점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을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가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 2차 전지 섹터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주가 상승률이 나온 부분인 건데 음. 근데 이제, 그걸로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열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을까. 예? 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 이제 볼륨이나 아니면은 이런 균형 같은 거를 좀 잡아가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인 건데 코스닥의 모든 대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를 하고 정고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금이 코스닥에 다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코스닥에서 자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코스피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근래에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쇼스키지가 나오면서 쇼스키지까지는 아니지만 쇼 커버링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 약 200만 주를 통해서 약 500만 주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수매수를 잡히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약 9%에서 3% 약 단기간에 한 13% 정도 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움직이려면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동시 다발적으로 주가들이 올라야 코스피도 어느 정도 정고점 미국 시장 미국 시장처럼 미국 지수처럼 좀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조금 기업이 스스로 이제 조금 주가를 이제 조금 부양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일단 지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코스닥 부분은 이제 1000포인트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조금 갈 일이 한참 많이 남았다. 그럼 코스피로 봤을 때 지금 저평가인 종목들은 코스닥 200 선물로 봤을 때도 코스닥 200 선물 같은 경우는 되게 저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선물만 봐도 지금 차트가 전고점까지를 가지를 못해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저평가 코스피 200 종목에서도 저평가인 종목들이 코로나 이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증시가 화랑기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동안 코로나 때
뿌렸던 돈을 다시 회수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자금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대금들을 쓰지를 않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그 시점이 아무래도 4분기 코스피 금융시장의 성수기인 4분기 때부터 조금 두드러지지 않을까. 약 한 8월 말 8월 중순에서 9월까지 해가지고 코스피는 아무래도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미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쪽을 코스피 쪽은 SK 하이닉스를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코스닥은 2차 전지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많은 주식 투자자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산에 약간 자기가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 매수를 해놓으면은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금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레버리지라는 거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B2 뭐 신용 뭐 대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약간 부수적으로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지, 뭐 전업 투자자로 생각을 하면은 뭐 좀 많이 리스크를 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은 손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주식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 편안하게 그냥 신경을 안 쓸 수 있을 만큼의 대금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3천만 원을 투자를 해도 나는 아무렇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이 투자의 그릇은 3천만 원어치인 겁니다. 근데 3천만 원어치인데 그 사람의 그릇은 3천만 원인데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레버리지나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손실에 대한 그 리스크나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도 없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게 진짜 투자일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뭐 증시 대금이 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잃지 않는 매매가 되게 중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으려면은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 적어도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비중 조절이라는 거를 상당히 잘 합니다.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 또한 되게 잘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약간 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비중 조절을 해요. 조금 내가 무리를 했나 하면은 이제 신용이나 대출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서 조금 안정되는 그런 가격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약 시장이 막 코스피나 이제 지수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가 막 올라갈 때쯤이면은 조금 이제 신용이나 대출을 끌어서 조금 더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한 14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를 체크를 했고요. 미국 증시를 체크를 했고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했는데 코스닥 지수의 모든 대금이 다 이동을 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어도 2차 전지 이슈로 가도 코스닥 2000까지 코스닥 지수 1000은 아직 못 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이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평가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줄 새로운 주도주가 어딘가? 지금 주도주 코스피 200에 대한 주도주로 봤을 때는 금요일날 쇼 커버링에 나온 SK 하이닉스가 좀 주도주로 해서 지수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월요일 날 장 시작 전에 스케줄링을 짜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시나리오를 좀 짠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가가 오면은, 적당히 이제, 손절가가 오면은 무조건 이제 손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로, 또 이제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가는 그런 투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상승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이 좀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벌써 약 한 15분 정도 됐는데요. 예, 그래서 월요일 날쯤에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중소형주나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거론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약간 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워낙 시가총액도 적고 약간의 큰 대금만 이용을 해서도 중소형주들은 주가 변동폭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제 하지 않을 거고요. 시가총액이 뭐 조달이 되는 대기업들 위주로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반맨 TV였습니다.